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세찬 빗줄기가 집중되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10에서 60mm, 경북 중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어제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기온도 오늘 25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다소 올라가지만 30도 선 예상되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 낮 기온은 최고 31도 안팎 이어지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흐린 가운데 기온도 주춤하겠고요.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후원하는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이 20년 가까이 지속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래전 학창 시절을 추억하고 세계 문화유산도 체험할 수 있어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 탐방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문화원은 경주시의 후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십 년 전 학창 시절로 돌아가 동창생이나 동호인들과 함께 경주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기억도 나고 또 교복 입고 우리 학창 시절에 또 그 학교 시절 또 추억도 나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네요. 신라왕릉과 불국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돌며 전문가 해설이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그렇고 이 고장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주는 뭐랄까 역사를 아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십니다. 추억의 수학여행에 지금까지 4만 명이 참가했고 동창회와 노래교실 등 다양한 친목단체의 참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유적에 대한 답사를 통해서 또 경주의 느낌도 가지고 또 추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즐겁게 문화유산을 즐긴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관광 패턴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심권 유적지와 함께 가문사지, 양남파도 소리길 등 다양한 탐방 코스와 참여형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학창 시절의 감성을 되살리고 수준 높은 역사문화 체험까지 더해지면서 추억의 수학여행이 경주를 대표할 역사 탐방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가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6%가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83.4%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분야별 만족도는 문화관광 체육 분야가 84.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사업으로는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가 19.7%, 동천 황성 천년숲길 조성 15.6%, 복합 문화도서관 및 시립미술관 건립 1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주시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경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대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초격차 에이펙을 강조했는데요.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CEO 서밋 행사의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적 성과를 기대한다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에이펙 준비위원회 8차 회의를 열어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인프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혹시 만찬장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약간 점검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식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에 있어서 그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는 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에이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면서 문화 행사뿐 아니라 입출국 계획과 참가자 동선, 주요 인사 경호 등 모든 분야에서 완성도를 높이자며 초격차 에이펙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최고 경영자 회의, 에이펙 CEO 서밋의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회의에 참석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고 경영자 회의는 한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라며 거물급 인사들을 초청해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또 에이펙 기간에 시간을 또 내서 환영 만찬이나 개별 면담을 좀 많이 해주시면 실제로는 이 CEO들이 한국에다 투자하거나 저희가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주요 인프라 공정률이 80%가 넘었다며 이달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언어 장벽 없는 에이펙을 위해 인공지능 통역 플랫폼을 구축하고 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재로부터 안전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스코 노사가 2025년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 원 인상과 임금 체계 일원화, 철강 경쟁력 강화 공헌금 등 성과금 700만 원, 조합원 교육 연간 16시간 인정 등이 담겼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임금 단체 협상이 타결됩니다.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비 90% 가까이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일상 복귀를 하기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위와 대규모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상 체계를 바로잡고 피해 조사의 최전선인 지자체의 행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의성 산불 피해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지난 1일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구비가 일상으로 복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 보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누락이 되니 항목이 반영이 안 되니까 사실 1, 2천만 원 받아서는 요즘 농기계 한 대 살려고 해도 웬만한 거는 1, 2천 넘어요. 정부의 복구비 지원엔 애초부터 한계가 많았습니다. 주택을 통째로 잃었지만 주택 안의 가전, 가구 보상은 아예 없었고 농기계 지원금은 대형 기계에 한해 구입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됐습니다. 약칭 MDMS,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이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서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만 입력하다 보니까 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상 보상이 아닌 지원의 개념이라며 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연중화돼가는 재난 앞에 복구 최전선인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 조사 당시 조사자에 따라 피해 집계 기준이 제각기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기계를 품목별로 한 대씩만 제한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SS기가 2대가 타고 관리기가 4대가 탔는데 실제 이제 한 대씩밖에 그 기록이 안 된다고 해서 접수는 한 대씩만 접수가 된 거죠. 거기다 지원되는 농기계 품목이 3차례에 걸쳐 확대되며 이를 안내받지 못한 농가도 덜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의 농민분들은 이런 소식조차도 몰랐던 거죠. 이런 게 추가로 접수하면 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누락된 피해 사실을 구제하는 등 산불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제5차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 앞에 개별적으로 가동되는 특별법이 아닌 보다 폭넓게 이재민을 구제할 정부 차원의 보상 시스템 마련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보조금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가 재차 출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 측은 항암 치료 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한 게 아닌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국정원 근무 이력을 근거로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이 지사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 지역 모 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포항 북구 출신의 이 도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포항의 한 청년단체에 사업비용 2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백신 전문가들이 경북에 모였습니다. 이번 국제 백신 산업 포럼에선 국내외 백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백신 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감염되고 누적 사망자가 3만 5천 명에 달했던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언제든 또다시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내외 백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국내 백신 공급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았던 안동에서 국제 백신 산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등 국내외 백신 기업을 비롯해 국제 백신 연구소와 파스테르 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기관이 이번 포럼에 총 출동했습니다. 한 기업만으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초 연구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저희 같은 임상과 상업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공조가 되어서 같이 대응을 했을 때 이번 포럼은 전염병 대응 혁신 연합의 뉴턴 와호메 박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백신 개발 동향과 정책,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됩니다. 정부도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내놨습니다. 현재 안동에 조성 중인 국가 첨단 백신 개발 센터가 문을 열면 코로나19 당시 300일 넘게 소요됐던 백신 개발이 빠르면 100일, 늦어도 200일 안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항원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 상황이 터지게 되면 빠르게 그 라이브러리에서 항원들을 꺼내다가 빨리 분양해서 연구자들이 백신 개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밖에도 안동은 백신 상용화 센터와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 등 백신 연구 개발부터 임상과 생산, 실증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비임상, 임상, 연구개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안동을 바이오 백신 산업의 전진기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 핵심 기관과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며 안동이 국내 백신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 MBC는 어제 550여 명의 진학 전문 멘토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 기업 오디바이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진학 정보 불균형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수도권과 지역 간 진학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진학 분야의 정보 공유는 물론 초밀착형 온라인 1:1 대입 컨설팅, 오프라인 박람회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멘토링 대상을 확대해 진학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앞으로는 해외 대학 입시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인수한 티웨이 항공이 트리니티 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어제 사명 변경과 함께 새 기업 이미지를 공개하고 그룹 통합 서비스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사명 변경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항공기 도장을 포함해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전면적 리브랜딩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도입한 초등맘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영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유아기 자녀 부모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경북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세찬 빗줄기가 집중되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10에서 60mm, 경북 중북부에는 5에서 20mm고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어제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기온도 25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다소 올라가지만 30도 선 예상되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 낮 기온은 최고 31도 안팎 이어지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안에 위치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 구미는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구미 모두 2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상주는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26도, 상주도 26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8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25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흐린 가운데 기온도 주춤하겠고요.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